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개학이 또 연기됐습니다. 수능 일정도 따라서 연기됐죠. 집단 감염에 대비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만 학생들, 학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정부는 대안으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9일부터 학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건데요. 현장에서는 얼마나 준비가 된 건지 현직 교사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천 이동중학교에서 교편 잡고 있는 서강석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포천 안녕하십니까. 이동중학교 서광석입니다. 예. 개학이 이렇게까지 연기될 줄은 예상 못했을 텐데. 네, 전혀 예상 못했고요. 예. 그 학교 현장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대비하고 미리 어떻게 해서든지 대비해보고자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래도 현장에서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걱정이 큰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혼란은 네네. 어쩔 수 없을 건데. 자, 네네. 교육부가 불가피한 선택 같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4월 9일부터 시작하겠다. 근데 이미 이번 주부터 온라인 시범 수업 중이라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제 300여 개 학교가 자발적으로 선도학교 또는 먼저 학교로 해서, 예. 만약에 일어날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거를 선도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미리,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기간, 바로 월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작하게 됐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현재 이동중학교에서는 정상 수업 실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 그 규정이 오늘 나왔고 그것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교사와 학생들이 겪는 어떤 이런 디지털 격차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 뭐 자택에 컴퓨터가 없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데이터를 무제한 그렇죠. 쓸 수 있는 학생 또 쓸 수 없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염려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 됐었고요. 더군다나 저희 위쪽 지역이 아무래도 그런 수도권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더욱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교장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고민해본 결과 미리 빠르게 전수조사를 하자. 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거를 전수조사를 미리 요청을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인터넷 또는 컴퓨터 또는 이런 화상으로나 이런 것들이 연결하기 힘든 학생들을 조사해봤더니 예.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예. 한 2명에서 3명 와이파이가 안 됐을 경우에 저희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의점에서 파는 와이파이를 그거를 사서 줄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한 그 노트북을 대신한 그 수업용 노트북,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대를 좀 꽤 많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작 3개, 4개 정도 와이파이 같은 경우, 인터넷 같은 경우는 2개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한 3개 정도 3명의 학생 말고는 모두가 완료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조금 너무 과한 걱정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막상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인프라는 문제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그쪽 이건 저희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게 수업 방식은 어떻습니까? 뭐 그냥 저희가 알기 쉽게 뭐 유튜브로 온라인이 중계가 되는 겁니까? 뭐 교육 수업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업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과제 피드백형이에요.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홈페이지에다가 학생들한테 그 전에 이게 더 연기가 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초기의 단계에는 예. 아직은 방학 중이니까
학생들에게 그냥 학습 보충을 위한 그런 자료들을 학교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많은 예. 정도로만 해서 예. 했더니 학생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도 할 수 없고 예. 어떤 교육적 그런 것들을 도움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서 예. 결국 교육부 지침도 그렇고 저희 학교에서도 온라인 학급방이라는 걸 통해서 예. 학생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누가 제출했는지 누가 어디까지 했는지 개별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서 과제를 주고받는 형식이 첫 번째 단계고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이런 자신의 교사의 영상이나 수업 영상을 찍어서 학생들한테 제시하고 그거 역시도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확인하고 하는 정도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세 번째 단계라고 하면 이제 실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서 학생들의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듣고 이제 교사의 실시간으로 강의하는 모습을 교류하고 아이들 간 협력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수업 일수와 실수로 인정해주는 방안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체육 과목이라고 하셨는데 체육 과목은 어떻게 합니까? 네, 저희 체육 과목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고, 즉 학생들이 본인의 집에서나 아니면 본인의 학교에서든 어디서든지 자신이 운동하는 영상을 대부분이 핸드폰이 있잖아요. 운동하는 영상이나 제가 정해준 체조 또는 그런 어떤 간헐적 순환 운동, 짧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운동을 자신의 촬영해서 그걸 온라인 학급방 중에 하나인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로 학생들이 제출하면은 저는 개별 피드백을 보고 자세를 보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면서 학생들은 어떤 본인이 개인적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개별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그런 활동형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화상을 통해서도 같이 운동을 주고받고 같이 확인하면서 하는 방안도 있고 예. 이렇게 활동형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에게 스포츠맨십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인성교육과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스포츠를 통한 자료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학생들을 협력시키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혼란이 없을 수는 없는데 빨리 사태가 정리돼서 또 학생들이 수업권을 좀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포천 이동중학교에서 서강석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주 이 시간 경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부가 어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받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기준은 소득 하위 70%, 결국은 상위 30% 빼고 다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70% 받는 건데 중위소득은 뭡니까? 중위소득이라는 건 전체 평균이 아니고요. 전 국민의 소득을 가구별로 나눠서 1등부터 마지막까지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제일 중간에 있는 값, 그게 중위소득인데 거기로부터 50% 위까지 포함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이게 정부의 안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를 중위소득으로 환산하면 대략 150% 정도 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은 1인 가구는 40만 원, 그리고 20만 원씩 올려서 4인 가구의 경우에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 월소득을 기준으로 세전
712만 원 이하까지는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 근데 이게 추정이고요. 아직 예.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의 기준을 삼을지 예. 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지 내지는 지난해 소득만 가지고 보는 건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석 달 동안 장사가 안 된 걸 기준으로 보는 건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이 기준은 아마도 다음 주쯤에 정부가 공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70%만 준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합니다. 그 기준 소득을 어쩔 수 없이 작년 세금 낸 걸로 잡아야 될 텐데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작년에는 돈 많이 번 자영업자들이 그럴 수 올해는 있죠. 코로나 때문에 돈을 하나도 못 벌었다. 네. 그런데 당신은 작년에 많이 벌었으니까 올해는 받지 마라. 이게 좀 모순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좀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최근에 그 영세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차 추경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뭐 전기요금이나 고용보험료 등등을 좀 유예해준다, 내지는 깎아준다 이런 안이 들어있는데 장사를 크게 하셨던 분들 가운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은 실제로 그런 딜레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은 아마 정부가 관련 업계 이야기를 좀 경청을 해서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사각지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다 금액을 낮춰서라도 네. 100%다 지급하는 방안은 왜 뺐을까?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처럼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하고 딱 정리된다 이런 보장이 있으면 정부 입장에서도 기왕 하는 걸 좀 과감하게 할 수가 있었겠죠. 예. 그런데 언제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의 재정 여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해서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진다 하면 뭔가 추가로 내놓을 재정 여력이 좀 남아 있어야 하잖아요. 현실적인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 아직은 1분기 그리고 2, 3, 4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산의 어떤 그 집행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것 등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판단한 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반대를 걱정해서 이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혹시? 글쎄 야당이 지금은 이제 오히려 더 과격한 안을 내놓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어제 당청청이 발표했을 때 야당이 반대를 했었는데 오늘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당 선거전략대책회의에 참석해서 70% 기준이 어떤 합리적 기준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하면서 차라리 전 국민에게 다 주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그 아이디어 나왔을 때 그쪽에서 반대했잖아요. 예. 포퓰리즘이라고 했고 김종인 선대위원장 그 영입한 이후에도 지금 전체 예산 가운데 100조 원의 그 예산 편성 목록을 바꿔서 집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데 글쎄요 입장 변화가 좀 그 갑작스럽기도 예. 하죠. 그 지정된 예산 편성 목록을 바꾸는 건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네. 그래요. 뭐 어쨌든 앞으로도 아마 이 논란은 지금 정해졌습니다만 70%를 주기로 계속해서 왜 나머지 30%는 주지 않느냐는 논란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갔다 와야 되니까요. 예. 이게 정부에서 정한다고 이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총선 지나고 4월 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현재 스케줄이니까 야당에서 협조를 받아서 금액이나 대상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또 하나 그 각 지자체마다 또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그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거 형평성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건 그 지자체의 살림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동네 세금 낸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준다. 이런 반론이 일단 가능하고 예. 또 한 가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그 2차 추경을 통해서 좀 벌충을 해서 지원하기로 한 이 돈은 예. 정부하고 각 지자체가 8대2 정도로 재정을 나눠서 하자 이게 정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선지급된 각 지자체의 어떤 지원금 같은 것들을 이 8대2 재정 분담 비율에서 이미 나간 것으로 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만 추가로 주면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인데 뭐 일견 타당한 부분이 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네.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5만 원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10만 원 주고 시군구에서 15만 원 주니까. 네네. 그리고 포천시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에요. 도에서 10만 원, 시군에서 40만 원. 그렇게 되면 4인 가구로 따졌을 때 지자체에서 200만 원을 받고 네. 국가에서 다시 100만 원을 받고 네. 300만 원을 한 가구당 받는 경우가 생기고 그럴 수 있죠. 어떤 가구는 4인 기준 가구인데 10원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이돌봄 쿠폰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넉 달 동안 10만 원씩 아동수당 받는 가정에 아이당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내지는 소득 하위 45% 안에 들어간다면 건강보험료 감면 이런 혜택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지역에 살거나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그 수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 특별 돌봄 쿠폰 또 7세 이하 아이들에게도 쿠폰을 주겠다는데 그거는 그렇죠. 전 아동 대상입니까? 네, 이거는 아동수당을 받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예.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넉 달 동안 각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이 1차 추경안에 들어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거대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번 건 다시 한번 지원을 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증시 얘기도 해보죠. 어제 미국 증시가 오늘 아침에 좋아가지고 우리도 많이 떨어지진 않고 좀 좋게 마무리됐는데 오늘도 역시 개미 군단이 다 사들였습니다. 기관과 네. 외국인 팔고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동학 주식 운동이라는 얘기도 동학 있던데. 개미운동이라는 예. 얘기가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른 채 할 때 우리가 증시를 지킨다 이런 건데 글쎄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2010년 하반기가 되면 우리가 출구 전략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2년 반 그리고 현재 비상경제회의 같은 형식의 회의를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82번을 하고 끝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양상이 같을 거냐 예. 이게 보장이 없어서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 아니면 자승자박이 될지 요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도영 씨가 그 증시에 유독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요? 네. 뭐 슈퍼개미입니까? 아니 청취자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동학개미군요. 예. 네. 예.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도 한번. 네. 지금 부동산도 덩달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시쳇말로 정책이 잡지 못했던 걸 코로나가 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집을 내놔요. 그러면 생면부지의 사람이 집에 와서 집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예. 보통 그런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일단 내놓은 집이 안전한지 모르겠고 방문하는 사람이 안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끼리의 대면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집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보러 가고 싶지도 않고 예. 그런 상황에서 대출도 여러 가지 막혀 있죠. 그리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 시간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영업 활동이 위축돼서 소득이 당분간 줄어들거나 정체될 걸로 예상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경제활동이 아주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반년 동안 자금 흐름은 썩 좋지 않을 것 같고 집을 보러 가기도 어렵고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면 당연히 시장 위축이 됩니다. 이게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향후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남 또 마용성까지 약간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네, 3월 마지막 주에 전주 대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고요. 특히 강남 3구는 눈에 띄게 하락폭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게 여기 말고 규제 안 받는 지역들은 또 여전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쪽에 오름세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양도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면제가 끝나는 6월 지나봐야 그리고 애들 계약하고 좀
제대로 된 경제활동이 시작된 이후가 돼야 그래야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금 내기 전에 6월 전에 집을 막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 지금 급매물, 초급매 뭐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그런 집이 한두 채 나왔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정말 정리가 되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예. 게요. 34억 하던 게 29억 원을 한들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15억 이상은 대출도 하나도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게 그런 집들이 되게 많은 상황은 아직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체감하시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네. 뭐 전 세계가 뭐 그런 상황이죠. 네. 양적완화 이렇게. 근데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은 오른다. 이게 그동안 이야기였잖아요. 속설.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는데 수요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여전히 많고 돈만 꿔주면 당장 가서 사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을 때 돈이 풀리면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앞으로 벌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 대출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대출이 된다고 가정을 해도 갚을 수 있는 여력을 고려하면 소위 우리가 실탄을 얼마나 쟁여뒀을까 생각할 때 이 물가를 자극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그래서 예. 무제한 돈 풀기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추가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는데 설마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뭐 금리를 내릴 수야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어요. 지금 이미 0%대 우리가 가보자는 길을 가고 있는데 예.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내린다는 건 뭐 환율 방어나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생각할 때 글쎄요, 뭐 추가로 내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세모인데 예. 내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의 의미가 많이 감소된 지 오래이고 재정정책으로 다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리를 내려도 돈을 꿔서 쓸 수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꾸려는 마음도 꿀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시그널, 우리가 재정 집행과의 정책 믹스를 잘 해나가고 있다. 그 제한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하겠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는 예. 정도, 그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 등등 투자할 때는 아니고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맞습니까? 그 과거 금융위기 때도 보면 집값이 떨어졌다가 한 5년 정도 횡보를 하다 다시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금값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현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건데 당분간은 좀 안전하게 그 뭐 재테크라기보다는 지금은 잃지 않는 게 더 우선인 상황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결론 내면 주식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부동산도 그냥 조금 더 지켜봐라 이 뭐 말씀. 주식은 발효될 때까지 그냥 딱 그 묻어두고 한 예. 3년 눈 딱 감고 계실 수 있으면 그럴 자신이 있으면 그럴 들어가고. 자신이 있으시면 이제 분할 저가 매수 하셔서 에버리지를 맞추시는 것도 괜찮은데 당장 내가 이거 가지고 내 1년 안에 승부를 보겠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죠. 절대 대출받아 투자하시는 건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 내 집 마련 준비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그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집값이 오른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집값이 오른다 했을 때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팔아서 차익을 실현해야 의미가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우리 집 오를 때 남의 집은 안 오르나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수요자다 하면 지금 좀 가격이 주춤한 상황이고 계약도 좀 미뤄지고 있잖아요. 학군 수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뒤섞여서 혼재한 상황이라 꼭 필요하신 분인데 어느 정도 현금이 있고 그 규제 지역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그 대출이 가능하다 하면 지금 마련하시는 건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하는 경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부 수사 마치고요. 4부 박변과 김판 코너로 돌아옵니다.